성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하동군의 MC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위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선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인선입니다. 마음번호 제43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각 부서의 적절한 인원 결정, 중복 대퇴 조직을 폐지 이관 분리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국 17개가로 기획행정국 6개가, 문화환경국 5개가, 경제도시국 6개가입니다. 기획행정국에는 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홍보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민원과이며 문화환경국에는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목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이며 경제도시국에는 경제기업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입니다.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2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입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정진과이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입니다. 단신설은 지역활력추진단으로 청년정책 담당, 인구정책 담당, 기농기천 담당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족정책과에는 가족정책과와 시설체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담당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담당을 9개 담당으로 통폐합하였으며 통폐합 담당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담당을 6개 담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담당 분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담당 신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담당을 이관하였습니다. 담당 이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담당을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담당 명칭 변경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6개 담당을 명칭 변경 및 이관하였습니다. 명칭 변경 및 이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4조이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2년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였으며 8월 16일 의원 간담회 시 담당 명칭 간소화 및 변경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18일에 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인선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2년 8월 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제안 이후 3 주요 내용 4페이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를 3국 17과 2 직속기관 1 보좌기관 13개 업면으로 전체 기구의 축소나 폐지 없이 업무 통합과 신설, 명칭 변경으로 개편하였고 담당 부서의 경우 중복 세태 조직에 대하여 폐지 분리하는 등으로 169 담당에서 3 담당이 축소된 166 담당으로 재배치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와 연관성을 가지는 공무원 정원도 현재 730명으로 정원 변동 없이 기부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 내용만 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 개편은 전체 행정기구와 정원의 변동 없이 민선 8기 초범에 맞춰 최적의 조직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으셨고요. 거기 의원 간담회 때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죠. 어떤 게 반영됐습니까? 의원 간담회 시 그 정영섭 의원님께서 하동 세계사 엑스포 추진 추진 지원 담당을 그 담당이 너무 길다고 해서 그냥 엑스포 추진 담당으로 엑스포 지원 담당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 이런 게 너무 길다. 그런 것들도 그 추정을 했으며 그다음에 문화유산 문화재 담당을 문화유산으로 과장님, 시간 제한이 있어서 네네. 조금 짧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효율적으로 질의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 말고는 또 다른 거는 없죠? 네, 핵심이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일일이 지적을 안 하셨지만 좀 이렇게 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소화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핵심이 지금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민선 8기가 지나고 지금 한 100일이 조금 지나갔죠. 네. 예. 타 시군에서 조직 개편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100일이 아직 안 됐고 2달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달 돼갑니다. 예. 저희가 당선된 지가 한 100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 이제 7월 1일 출발해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조직 개편은 보통 보면 한 3, 4개월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개편을 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냥 보통 보면 그런 것들이 그냥 통예죠. 그 과장님하고 관계 없습니다만은 조직 개편과 동시에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조직 개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직이 흐트러져서 정착하면 그때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선 8기 타 시군에 조직 개편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조직 개편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앞에 조직 개편한 지가 1년 조금 넘어 됐습니까? 또 조직을 개편하죠. 이게 정신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겠어 보니까. 이게 조직 개편을 하려는 이유를 알아요. 민선 군수님 들어오자마자 국과장님들 인사를 했는데 잘못 인사를 하셨죠. 본인이야 잘하게 하셨지만은 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후속 인사가 바로 붙었어야 되는데 후속 인사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직 개편을 해갖고 이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쯤 하고 이게 가족 정책과하고 주민 행복과를 왜 두 개를 분리합니까? 그 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경상남도 군 내에 모두 그 복지 분야에 과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 주로 그 보건복지부 업무와 여성가족부 업무를 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계가 그 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부분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남해 군은 지금 남해 군이 청사 문제로 해가지고 전체하십시오. 물 잡수시고 전체하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거기 동의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그 남해군은 청사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청사가 완료가 되면 분리를 할 거라고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타시군을 들먹이고 저희는 그 본의원이 볼 때는 가족정책과하고 주민행복과가 같은 업무를 갖고 있죠. 그 방금 말씀하셨던 과장님 과에 있는 아동 청소년 뭐 이런 거 하나 들어와야 되는 게 그런 조직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를 분리하면 이 업무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조사업 하는 곳이죠. 이 두 개 과가. 지금 주민행복과가. 지금 대부분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보조사업을 보조를 하고, 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가족정책과하고 주민행복과하고 분리해 놓은 거는 주민행복과에서는 주로 이제 그 어려운 계층에 돈을 지원하는. 아니, 그러게, 과장님. 네. 본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질의를 보조사업 하는 곳이냐, 정책사업 하는 곳이냐 물었어요. 주로 그 주민행복과는 보조사업을 하는 부서로 구성을 했고요. 가족정책과는 일반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이나 그 여성이나 그 청소년이나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두 개 과가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전 간담회 때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엑스포가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엑스포를 지원하고 있는 특화 산업과를 없애느냐라고 하니까 거기 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이렇게 상기시키려는 뜻에서 2022년 8월 현재 전국 지자체 엑스포 담당 행정기구 현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030년을 부산 월드 엑스포를 대비해서 추진 본부가 있으면서 BTS가 그게 홍보한다고 하면서 그게 오시죠? 근데 방송을 통해서 들었죠? 네, 부산 엑스포하고 저희 엑스포하고는 엑스포의 종류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또 다른 거 좀 해보겠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광원 세계 살림 엑스포가 2023년 5월 4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어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검토 안 하셨으니까. 충남이 9월 달에 세계 군문화 엑스포를 합니다. 경북이 같이 9월 달에 세계 통기 인삼 엑스포를 합니다. 경남이 23년 9월에 산청에는 세계 전통 항로화 엑스포를 하죠. 여기에 전부 과나 5급 사무관 이상이 근무를 합니다. 하동은 5급 사무관 있던 업무를 4개 계가 있던 걸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3개 계로 만들어서 하나는 기획예산과 2개는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는 거죠. 이거 제공하라고 하셨더니 그건 전혀 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고 오로지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엑스포가 10개월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엑스포 지원 조직을 없애는 경우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하고 특화산업과장이 엑스포를 지원하는 것은 관련 부서와 함께 상호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차원이 좀 다르죠, 이게. 같습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특화 산업과하고는 지원하는 부서가 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스포를 하려고 준비하는 시군이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예상 규모, 관광객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자료가 필요 있으면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왜 우리만 유독 축소할까요? 본 의원이 지역구가 화계면, 악양면, 정량면인데 거기가 엑스포하는 곳이잖아요. 못 살겠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조직을 개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효율적인 조직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희망적인 조직. 우리는 절망적인 조직을 봐요, 지금.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특화 산업과를 없앤 게 아니라 과를 보면 물론 그냥 단순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엑스포 추진하고 농업유산하고 둘이 각각 하는 업무가 하나는 녹자 유통센터를 짓는 데 주력을 했고, 한 군데는 웰니스 케어센터를 짓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 업무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녹차 관련 부서를 없앤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주력을 하던 그 업무가 마무리가 거의 됐기 때문에 그걸 재조정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엑스포 조직위원회, 기획부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지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지금 특화산업과에서 엑스포 추진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고 계속 우리한테도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원을 잘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넣어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바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우리 행정조직이 어떤 조직으로 움직인다는 걸 좀 설명해 주시고 좀 민원들을 좀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나팔수 하는 곳이 의회입니까? 지금 딱 들리는 게 그래요. 아니, 너는 홍보나 하고, 의원들은 홍보나 하고, 나팔수 역할을 하라. 딱 그리 들려요. 그거는 아닙니다. 나팔수 역할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 그렇다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행정에서도. 본 의원이 지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꾸 동문수답을 하고 있는데, 과장을 왜 없앤다고 물었지, 이 기능을 왜 어떻게 했느냐고 안 물었어요. 왜 과장을 없애고 6급으로 만드느냐는 거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국장이 왜 계시죠? 우리 국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까? 한 1년 조금 넘었죠? 한 2년 가까이 되겠네. 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장 4급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계실 때도 잘 돌아갔습니다. 어려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5급 사무관 과장이 한 분 계시면서 하는 거 하고, 저 기획예산과 제일 말석계에 가서 엑스포 추진 업무를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걸 저는 짚고 있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엑스포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걔가 가지고 가서 과가 있던 거 싹 없애고 걔 한 개가 가는데 걔 한 개가 엑스포 어떻게 추진해 가겠습니까? 걔 한 개가 엑스포를 하는 게 아니라 엑스포 지원하는 부서는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 두고 그 다음에 녹차산업계하고 농업유산계는 그대로 녹차 관련 엑스포에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포 성공해야 되겠죠. 엑스포 성공이 우리 목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153만 명 와야 되고, 153만 명의 외국인 7만 명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5급 사무관이 관장하는 거하고 6급 담당 주사님이, 계장님이 관장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게 녹차산업계가 농산물 유통과로 갔다고 해서 6급 담당 주사가 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 유통과장이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농업 업무예요.
그 아니, 농업업무인데 녹차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고, 그 농민들 지원하는 모든 업무는 녹차 산업계에서 하게 돼 있고, 그 담당 과장은 농산물 유통과장님이 총괄해서 지휘를 할 것입니다. 일단 한번 믿어주시고, 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일단 자, 과장님. 예. 질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안 하면 다시 한 번 더 할 것인데요.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하동군 각 실과소 엑스포가 유치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안 그래도 오늘 오후 4시에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하고 다 보고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한번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 안 하시면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일 계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현 의원입니다.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간담회 보고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간담회 보고를 8월 16일 날 했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9일입니다. 아니, 내 간담회 때는 내가 그날 보면 좀 사정이 있어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만은, 그 엑스포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화 산업가가 없어지고, 물론 부서별로 역할로 하겠지만은, 본위원은 집행부서 조직 개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꼭 이것이 맞다, 안 맞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구 위원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존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또 이하 계장님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때는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좀 소통이 되어,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지역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역구 여론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 부분들이 본인이 볼 때는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좀 책임이 있어. 소통을 못한 부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못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설명드리려고 많이 연락을 했는데 도저히 안 만나줘서 못했습니다. 그럼 뭐 수단과 방법이 없이 내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우리가 쭉 조직 개편을 좀 보면은 우리 추진단이 이번에 단이 시설되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청년 정책 담당, 인구 정책 담당, 기농기촌 담당, 이 세 개 담당을 추진단으로 한다는데, 이 부서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담당이? 일단 조직을 늘리는 데는 또 한계가 있고요. 이 지역활력 추진단을 만든 이유는 그 지역 소멸 대응해가지고 그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군수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동군의 인구 대비 몇 프로나 됩니까? 인구 대비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정책이 어떤 건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은 지역별로 옥천에는 딸기 기구, 딸기 안 짓는 청년단은 없어요. 청년 외에는. 그다음에 묵고 노는 사람들이고, 지역마다 아마 거의 다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만 위하고 85% 농업인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우리가 의견을 설득받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지역에 활력을 주는 게 청년만 접인다고 우리가 지역 활력이 다 살아납니까? 100%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인구정책 기구인데, 원래 보면 이 단은 없어도 돼요. 기농기초는 센터라 가도 되고, 인구정책은 행가라 가도 되고,
청년정책도 그만큼 무시해 가면 되는데, 내가 볼 때 불필요한 단을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구정책은 정부 정책이 없이 뭐 변화할 수 있습니까? 네. 정부 정책이 없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인구정책을 세워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인구정책을 지원한다는데, 물론 우리 뭐 출산하는 사람들 장려금 주고 그냥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릴 수가 없어요. 부산 있는 사람이 꺾고 오고, 여기 있는 사람 부산 꺾고 가고. 이 정책적으로 정책 개발이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아래 우리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 1명당 0.7명이라고 출산율이, 그죠? 이는 정부 정책이 없고 우리 지자체 살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농기촌 담당도 있는데, 우리 기농기촌이 하동군에 몇 프로나 됩니까? 제가 프로테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그 군수님께서 하동군이 전국의 지역 소멸 3위라 가지고, 옛날처럼 인구를 부산에 있는 걸 억지로 끌고 오고 이런 인구 정책을 벗어나가서 정주 여건을 갖춰 가지고 정말 하동이 살기 좋은 그런 군으로 만들어서 인구가 자동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활력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지역 정주 조건을 잘 맞춰서 살아올 것이고, 이 담당은 쉽게 말해서 올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인구가 중요하지. 우리가 온갖 거 조합하면서 오다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기농기촌을 꼭 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산수가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사실상 직장을 은퇴한 분들은 농촌을 많이 찾습니다. 기농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옥천에는 오지 말아도 옵니다. 딸기 농사지가 먹고 살 사람들은. 그럼 똑같아요, 지역적으로. 쉽게 말해서 기농기촌 해가지고 우리 뭔 사업이고 우리 센터 사는 사업 내에서 내갖고 국도비하고 보조하고 왔으니 가냐고 없지라. 그런 게 거의 본질적이라. 이 자연스러운 기농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또 청년정책으로까지 포함되겠죠, 그죠? 결국은 기농은 젊은층이거든. 그러면 기농기촌 담당, 청년정책 담당,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이 조직을 하는 사람들은 농촌에 농사를 안 지르고 좀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마 이 지혜를 하다 싶어, 깔아 만들 때. 인수윤회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소심해야 안 됐나 싶고, 첫째 우리가 지금 최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9월 19일부터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어느 누구한테 길 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조직 개편을 하는 건 좋은데, 감사를 하고 조직 개편이 맞느냐, 조직 개편을 하고 감사를 많이 그러면, 열 사람을 물으면 열 사람도 아마 감사하고 조직 개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인 통일 생각은.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판단이 좀 미숙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 어렵게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가 의결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생각이. 행정사무감사가 의원이 있는데도,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은 없다고 위원지 자질 없시키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소리 아무도 안 해요. 기구 개편을 해가 감사를 하면은, 보름 남짓을 해갖고, 사실상 그 업무 숙지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하는 거고,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참고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농촌사과의 그 농업 지원 담당이 농업 소득과에 가는데, 우리 농업 지원, 보면 농업이라고 하면은 그 전부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지금 농업진흥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농촌진흥과 있습니다. 있지요. 네. 거기에 나가야 맞다고 봐요. 우리가 소득을 하는 원위시설은 소득지원과로 가고, 농업이라고 하면은 전체 농업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 원예, 모든 가수 다 포함해서 가수과도 있지만은 농업 소득에 가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농촌사과서 수산이라든가 우리 소득지원과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 누락된 업무가 있다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업지원 담당의 아마 업무 내용이 우리가 그 소득지원과는 그게 굉장히 멉니다. 물론 이제 누가 부탁을 했겠지. 아니면 자기 발성적으로 했다든가. 근데 우리가 사실 업무 내용 좀 알고 해야 되는데, 농업이라고 하면은 전체 포함이 다 되는데, 우리도 소득지원기 담당이 있습니다. 하우스라든가 가수가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농사 짓는 전문위원한테 좀 자문을 구하면 낫지 않는가 싶고요. 그래, 우리 지금 축제가 다 부서별로 이관이 다 되죠. 네.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가로수계가 좀 없어지고, 조경 담당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하계 벚꽃축제. 가로수 관리는 난 맞다고 봐. 우리 산림가 사는 게. 과연 축제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 모든 것을 기획하고, 축제를 조정하는 부수가 있다면은 총괄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과별로 다 분배를 시키면 축제 총괄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축제 부서와 많은 협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야생차 문화축제를 할 때 축제 부서는 녹차 그 생산자와 그 관련 단체하고 1년에 한 번 축제할 때만 만난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는 모든 업무를 녹차 관련 부서하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의견이나 협조나 이런 것들이 그 관련 부서하고가 잘 되는데, 축제 부서는 1년에 한 번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도 잘 이렇게 수렴이 안 되고 해서 그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축제는 다 산업축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산업축제로 가면은 원래는 축제가가 생겨야 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축제가 이 부서로 가나 저 부서 가나 소통 안 되면 맨 마찬가지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벚꽃 투치하는데 산림가하고 무슨 교류가 되겠습니까? 가로를 심어서 다 몇백 년대가 다 커가 있고, 그 부분은 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축제를 그 업무 보고 때 분께 있는 축제라고 내가 감사 때 분께 있는 축제를 설명을 해달라고 내가 제안을 해놨는데, 말로는 분께 있는 축제인데 지금 분께를 갖출 수 없도록 내가 되어지가 가지 않느냐, 본인이 좀 염려가 됩니다. 물론 집행부 사안에 내가 분명히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데 만약에 이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변경이 가장 한 일 아닙니까? 변경을 또 한다고 또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송 산단 그리 어디가 놓고 누가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런 사람 항상 좀 있었어요. 우리 하동 군에다가 2260을 고스란히 울로 메우어도 잘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최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행정 개편이 되면 하는 거 좋습니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은 잘못하면 부담금 다 냅니다. 그럼 행정은 사과도 전에 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뭐 부서가 아니겠지만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크게 일로 만들어 놓고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동지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우리 행정의 최고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우리 그 지역구 위원이 하시는 말에 존중을 하고 한번 협의해보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자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의견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보충 질의. 강희수 의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강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군수님이 출범하시면서 이 조직 개편하기가 많이 힘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조직 개편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각계나 모든 분들에게 그 자문을 받고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선거가 있기 전에는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7월 달에 이제 인사이동했는데, 이제 민선 8기가 7월 달에 출범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앞전에 그 했던 과장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건데, 새로운 과장님들에게 무엇을 지휘하겠습니까? 무엇을 질타하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이제 들어와서 또 출범해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 거는 미스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의견 차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 동료 의원님도 지역구에다 보니까 그 의원님의 생각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생각과 많이 일치되었을 거라 보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으면 집에까지도 찾아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언쟁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질의하셔야 됩니까? 예. 정현석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짧게 우리 단답형으로 좀 합시다. 조직 개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쟁의 비전과 전략이 연계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담당별로 한 2명씩 계장 1명, 직원 1명 있는 부서는 좀 합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정지역권 개선을 위해서 지역 활력 추진단을, 만든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 특징이 행정편의주의 특징이에요. 미래 비전을 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소통 문제를 말씀 주시기는 하던데, 본의원은 약간 좀 달라요. 의회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밖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동료 의원님들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제 개인이 말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정들을 들어서 말 그대로 대의기관, 전달하는 거죠. 이 본의원은 결론적으로는 특화 산업화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이따 의결을 할 것이고, 축제 문제를 우리 선배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게, 축제는 정말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한테 맡겼어야 돼요. 축제 시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동군에서는 화개장터 벚꽃 축제가 축제의 시원이었습니다. 내년에 조직점검단에 보니까 그 축제 없애버린다 하대요. 그 축제 없애버린다고 하던데, 거기까지는 다음 차제의 얘기고, 축제를 민간단체에다 안 넘기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산을 틀어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갑질하려고.
야생차 문화축제가 몇 년째 되셨습니까? 몇 회 하셨는 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생차 문화축제가 한 20 몇 회 됐는데 정확하게. 23회 했습니다. 23회 했는데 계속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약 30년 했는데 아직도 관이 축제를 하는 거죠. 지금 답변을 이루실 겁니다. 조직위원회가 합니다. 그럴 겁니다. 조직위원회 문화원장님이 이 원장으로 계시는. 말도 되도 안 해요. 말도 되도 안 해요. 오늘 이 순간까지는 축제기가 다 틀어잡고 있었죠. 조직위원장, 문화원장님은 그냥 가 계신 거예요. 그 예산을 완전히 넘겼다면, 그 조직위에다가 완전히 다 넘겼다면 축제 전문가 됐을 겁니다. 그분들. 어떤 축제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거 하나 지금 못 해내고 있잖아요. 그 화개장터 벚꽃 축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3천만 원 제일 처음에 관에 돈 1원도 지원을 안 받고 했던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히 성공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관이 조금씩 지원을 하게 되고 하동군에 있는 축제라는 축제는 하동군의 지원을 안 받는 축제가 단 한 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관이 만들었어요. 군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었으면 축제를 전문화시켜서 반드시 민간단체에 넘겨야 됩니다. 민간단체에 넘겨야 돼. 왜 또다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저번에 한번 옥신각신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을 입법 예고 전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조직 개편합니까? 전혀 없었죠. 전문가라면, 하여튼, 저희가 그 예산 절감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사실 그 용역을 줘도 사실 이 안에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각 직원들 의견 수렴하고, 국장단 회의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 용역 많이 주는데 여기는 딱 용역을 또 안 하네 보니까, 그죠? 이번 추경에도 용역 올라온 게 있던데요. 네, 물론 용역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직 개편에 여러 번 용역을 줘서 해봤지만, 네. 간담회 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입법 예고기간을 6일간 제출기간 없음, 제출 의견 없음. 제출 의견 저한테는 기가 따갑도록 들어온다니까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다고 해서 면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다수 우리 하동 국민들, 농민들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해놓은 거 안 봅니다. 그래 놓고 입법 예고 기간이 없다. 최소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특화 산업화 없애려고 하면 화계하고 악양에 있는 면에 가서서 이장님들한테라도 의견을 좀 받았으면, 최소한 이장님들한테라도 과장님 조금 우리한테 설명하듯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과를 없애고 더 충실하게 내실 있게 꾸려서 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었으면, 본인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안 하죠. 소통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군수님이 같이 지향하고 계시는 소통 행정 안 하셔서 그래요. 그거는 꼭 참고하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통하십시오. 소통이 개인 대 개인이 만나서 소통하는 거 아닙니다. 공적으로 만나서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동차 생산자 협의회에 가든지 이장님들한테 가든지, 그분들한테 하동차 생산자 협의회는 화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동 군민들 전체가 녹차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소통해 주시ras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석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질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순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죠. 질의입니다, 질의. 네.
질의가 안 끝났어요. 네. 질의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안 제8조 및 제11조의 그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이 제113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죠? 이게 맞는죠, 이게? 이제 알았습니다. 네,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수정 의결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의안 작성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범 위원님, 네, 신재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직 개편을 꼭 이리 해야 되지요.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다면은 본위원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표는 다 실행해야 될 그런 계산이고, 우리 그 엑스포 관련 지역구 그 위원님의 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집행부하고 우리 지역구 정의위원하고 다시 한 번 더 소통할 기간을 좀 줬으면 싶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가결에 앞서서 이 사안은 일단 오늘 보류를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보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범님의 그 보류 제안이 들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강선생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류를 한다면, 뭐, 새로운 방법이 있어서 보류를 요청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집행부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의 소통의 시간을 주고자 보류를 원하시는 건지,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일에, 네, 이야기가 듣기 막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못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그 뭐 달리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게 정영섭 위원님 얘기하실 때는 본인하고가 얘기 아니라 주민들의 소통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과의 그 소통이 필요하다면 내일 하루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은 저도 여기 있으면서 그 정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통 문제, 내 개인이 아닌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이지 내 개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이 보류안을 갖고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지, 신재범 의장님 말씀을 못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보류가 별다른 일 없다면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의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범 의원의 그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까? 네. 정영석 의원으로부터 공항권에 대해 보류안이, 죄송합니다. 신재범 의원으로부터 공항권에 대해 보류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예, 그 지역구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시간을 드린 게 네,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신문제. 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신재범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